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여러분, 아침 출근길에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시나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하시나요? 요즘 강남 출근길을 보면 핑크색 컵을 든 직장인들이 부쩍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요즘 강남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나프레소입니다. 바나프레소는 기존 저가 커피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성장 속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설립 이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가맹 사업을 시작한 것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과연 바나프레소는 저가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실험으로 끝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나프레소는 2007년 10월에 설립된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처음 매장은 2017년 말 서울 강남권에 문을 열었는데 출시 당시부터 하이 퀄리티,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단순한 저가 커피 브랜드가 아닌 차별화된 가성비 카페를 지향했습니다. 당시 저가 커피 시장은 백다방, 컴포즈 커피, 메가커피 같은 브랜드들이 테이크아웃 중심의 소규모 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좁은 공간에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운영하며 철저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바나프레소는 단순한 테이크아웃 커피숍이 아니라 세련된 인테리어와 좌석 공간을 갖춘 어엿한 커피 전문점을 지향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즉, 스타벅스처럼 매장에서 앉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한 것이죠. 또 흥미로운 점은 바나프레소가 단순한 외식 브랜드가 아니라 IT 기술 기반의 회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모회사 바나폴이 있습니다. 바나폴은 송민기 대표가 2003년 설립한 IT 기업으로 국내 대리운전 업계의 80%가 사용하는 로지 플랫폼을 운영하며 업계 1위 기업이었죠. 당시에는 대부분의 대리운전 호출이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개별 콜센터가 자사 소속 기사들만 관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고객이 천사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천사 대리운전에 등록된 기사들만 배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기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서 배차가 원활하지 않아 고객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기사들에게 일감이 부족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바나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 공유 시스템, 중개 플랫폼 로지를 개발했습니다. 콜 공유 시스템은 여러 대리운전 업체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호출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대리운전을 요청하면 로지를 통해 여러 업체 및 기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이에 특정 업체에 속하지 않은 기사들도 해당 호출을 보고 배차받을 수 있어 기사 분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나플은 로지를 통해 대리운전 업계에서 80% 시장을 점유했고 독보적인 점유율 덕분에 2022년 6월 팀앤 모빌리티가 약 547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즉 바나폴에서는 기존 IT 기술을 바탕으로 커피 시장을 개척하고 스타벅스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한 가성비와 프리미엄 경험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기존 커피 프랜차이즈들과는 가맹사업 확장 과정도 달랐는데요.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초반부터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지만 바나프레소는 초기 5년간 오직 직영점만 운영하며 브랜드를 키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출범 초기 바나프레소는 품질 유지와 운영 최적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00% 직영점 운영을 고수하며 매장 관리부터 제품 퀄리티, IT 시스템 최적화까지 완벽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죠. 2023년까지 직영점은 약 96개로 확대되었고 특히 강남구를 중심으로 매장을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만 20여 개 이상 매장을 열며 강남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접할 수밖에 없는 브랜드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강남 집중 출점 전략은 스타벅스가 주요 상권에 매장을 촘촘히 배치하여 브랜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바나프레소는 출퇴근 시간대 직장인들에게 강한 브랜드 인식을 심어주었죠. 2022년 10월 20일 서울 충무로에 첫 가맹 1호점을 오픈하며 바나프레소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브랜드 론칭 후 무려 5년 만에 이루어진 가맹 사업 전환으로 바나프레소 측은 이에 대해 충분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한 후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시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가맹점 확대는 빠르게 진행되었는데요. 2023년 약 20개의 가맹점이 추가되었고
아직 정보 공개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165호점 성균관대점이 오픈된 것을 감안하면 약 50여 개의 매장이 오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성장할 수 있는 바나프레소만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장의 위치입니다. 매장들의 위치를 보면 타겟층이 강남권 직장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에게 없는 건 무엇인가요? 바로 시간입니다. 출근길은 어느 누구에게나 바쁘죠. 그런데 커피를 마시기 위해 일부러 돌아가서 테이크아웃 하시나요? 바나프레소는 이 점을 고려해 지하철역 출구 근처 혹은 사무실로 이동하는 동선에 매장을 오픈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보시면 오픈 초기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오픈된 매장들의 대부분들이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헤란로를 벗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만큼 밀집도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매장이 지하철역과 가까운 입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입지가 좋다고 모두 잘 될까요? 바나프레소는 여기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바로 모바일 앱입니다. 이제 모바일 앱은 커피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 전반에 있어 필수입니다. 이미 타 브랜드들도 모두 자체 앱을 보유하고 있죠. 바나프레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옵션을 통해 샷, 얼음, 물, 양 등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현재 매장 주문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백다방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나프레소는 여기서 추가 차별화를 두죠. 바로 픽업 예정 시간 설정 기능입니다. 픽업 예정 시간을 설정하여 소비자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죠. 덕분에 매장 내부는 한산해 보이지만 픽업존에는 미리 준비된 커피가 가득 쌓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앱 주문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비대면 주문 비율이 증가했고, 덕분에 매장은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병목 없이 운영되며 대량 주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줄 설 필요 없이 빠르게 주문하고 픽업할 수 있어 효율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되었죠. 또한 바나프레소는 귀여운 토끼 캐릭터 에티를 활용한 브랜딩으로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굿즈 등에 활용된 캐릭터는 브랜드의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며 이를 활용한 텀블러와 다양한 굿즈는 브랜드 팬덤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운세 컨텐츠까지 더해져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재미있는 경험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면 컵홀더나 포장지에 오늘의 운세나 유쾌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 소비자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바나프레소를 단순한 커피 브랜드가 아니라 감성적인 요소와 재미를 함께 제공하는 브랜드로 차별화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바나프레소는 홀 매장, 감성적인 캐릭터 브랜딩, 독특한 운세 콘텐츠를 조합해 기존 저가 커피 브랜드와 차별화된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프레소가 단기간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재무 상태 또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은 5년 만에 22배, 18억에서 407억으로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영업손실만 242억 원, 단기 순손실은 270억 원,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50억 원대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는데요. 2023년 기준 총 자본이 마이너스 24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자본이 모두 소진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재무 구조가 부채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바나프레소의 총 부채도 2023년 말 기준 9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 구조는 현금 흐름과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바나프레소는 2022년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하며 수익성을 높이려 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가맹 확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가맹점 운영을 통한 수익 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가맹점 수가 급증하는 만큼 이 속도라면 빠르면 2026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가맹점 확장에 따른 매출 증가, 인프라 세팅에 따른 제한적인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의 수익 구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규 가맹점 한 개 오픈할 때마다 얻는 일회성 수익으로 가맹비, 교육비, 시설 설비 수익 등이 있고 오픈 이후 영업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유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얻는 유통 마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 사업 확장에 따른 매출 증가입니다.
2022년 20개 가량의 가맹점을 오픈하며 미미하지만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되었고 2022년 영업손실 50억에서 2023년 영업손실 44억으로 6억 정도 적자폭이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약 50여 개의 신규 매장이 오픈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적자폭이 더욱 축소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누적되는 가맹점에 따른 유통마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초기 직영점 위주의 영업 구조에 의해 매출은 작지만 비용은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바나프레소의 매장은 지하철역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오픈하면서 임차료가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영점을 오픈하지 않고 가맹 사업을 시작한 만큼 매출이 증가해도 임차료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인건비 또한 직영점 직원 및 관리 직원 등이 2021년 285명, 2022년 362명, 2023년 399명으로 향후 인원 증가로 인한 비용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비용입니다. 매년 50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이 중 28억은 감가상각비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023년 감가상각비가 각각 28억씩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비품, 시설 장치들의 잔존가액을 고려할 때 감가상각이 만료되는 2027년부터는 약 28억씩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4년 물류센터 이전에 따라 적자 축소 효과는 변동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바나프레소는 국내 저가 커피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프랜차이즈 실험으로 끝나게 될까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